앞서 저희는 미국으로의 이민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은 시기에 따라서 이민자 수, 주요 동기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최근에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이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투자 이민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 EB-5는 미국에 투자를 하여 10명 이상을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의사 등 전문직만 딸 수 있는 취업 이민 비자에 비해서 다소 쉽고 소위 말해서 가성비까지 좋은 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영국만 해도 투자 이민 최소 투자액이 200만 파운드, 약 30억에 달합니다. 호주는 500만 호주 달러, 약 40억에 달하고요. 뉴질랜드는 1000만 뉴질랜드 달러, 약 76억 등에 달하는데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미국은 50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도 많은 수치이긴 하죠. 달러당 1200원만 해도 6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선진국 영주권 가운데 가장 싼 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은 2019년 7월 24일에 연방광보에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 변경안을 고시를 했는데요. 최소 투자 금액을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미국 투자 이민 청원 건수는 2014년에는 110명, 2015년에는 167명, 2016년에는 156명, 2017년에는 215명, 2018년에는 391명, 2019년에는 사실상 500명에 달합니다. 또한 미국 투자이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에는 한국인이 투자이민 청원서를 낸 경우가 391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100에서 150명 수준에 머물던 투자이민 신청자가 2017년 200명을 돌파하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2019년 이후에는 역대 최고치인 5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돌기도 합니다. 이민법인 대표님의 한 분께서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추가 비용이 더 커졌는데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미국행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 교육을 걱정하는 중산층, 그 이상의 분들이 주 고객이기도 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입니다. 미국은 이민심사 때 자금 출처를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현금으로 6, 7억이 되는 자금을 동원하실 수 있는 재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높지 않은 투자 이민 수익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물론 직접 투자는 알아서 수익을 챙겨가셔야 하고요. 투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 투자는 5, 6년 이후에는 수익을 되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대가라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많아봐도 1에서 2%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투자이민 상담의 주 고객층은 자녀 교육과 취직에 관심 있는 40대, 50대 장년층입니다. 특히 아이를 유학 보낸 강남의 직원들, 전문직 종사자,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 돈을 투자금으로 쓰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영주권 신청 2년이 지나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학비 감면, 현지 취업 등 일부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으로는 최근에 들어서는 투자이민 유행이 20대 젊은 층, 7, 80대 고령층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령층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요. 젊은 층께서는 취직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고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투자이민에 대한 동기, 원인, 목적 등이 다 다르겠지만 그 뒤에는 정치 경제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대개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든지 나는 괜찮지만 자식의 미래가 걱정된다든지 라고 전달하기도 했고
정치 상황도 복잡하고 경제도 안 좋은데 어차피 떠날 거라면 지금 빠르게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뉴스 등에서 탈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민을 지긋지긋한 사회생활의 탈출구나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또한 아메리칸 드림의 확대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미국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들도 그 환상의 대상, 즉 탈조선의 대상국이 됩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헬조선이라는 담론을 위시해서 자국 혐오 현상이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민자로서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자세히 알려지고 널리 퍼져서인지 이민을 운운하는 성향은 줄어들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등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탈조선, 헬조선이라는 담론 자체는 애초에 자기 자신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주제였기 때문에 말로는 계속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민 갈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이민 갈 의지가 없이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점을 돌려서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정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부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던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관련 법령을 잠시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의 직무는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하부 조직으로서는 재외동포청의 운영 지원과 재외동포 정책국, 교류협력국을 두고 청장 밑에 대변인 한 명을 둡니다. 또한 차장 밑에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장, 기획조정관 한 명을 두고 있고요.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청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 관해서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정책 홍보의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언론 보도 내용 확인, 정정 보도 관한 사항, 온라인 대변인 지정 운영, 또한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 점검, 평가 등입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 법령에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합니다. 이번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를 다루는 기관이 새롭게 설립되었다는 점, 한국의 재외동포 담당 조직이 개편되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이로써 이번 차시에서는 다양한 이민 열풍의 배경, 이유,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새로 신설된 재외동포청에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